안녕하세요. 수학 1 13차 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레벨 4, 5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레벨 4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5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레벨 5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이전에 있었던 레벨 3, 레벨 4를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직접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기출문제랑은 양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이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5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배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요. 그쵸? 유사하게 생긴 식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죠. 보면 이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얘에 관해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셔야 됩니다. 치환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랑 베타는 x 자리에 들어갈 애들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요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레벨 4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벨 4 문제는 좀 비슷하게 생겼던 기출문제거든요. 선생님이 이 기출문제와 레벨 3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에서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배의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개수를 한 개를 a라고 줬어요. 그리고 a의 최소값,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방정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풀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조금 문제를 다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와 이 첫 번째 덩어리 사이의 관련성을 좀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4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는 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 덩어리와 관련이 있구나,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을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단계는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첫 번째 덩어리를 두 번째 덩어리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근데 지금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주어져 있구나 라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 마이너스 b와 관련된 걸로 표현하는 상황. 자, 그럼 여러분들 곱셈공식의 변형 떠올려 볼까요? 그쵸, 요거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왼쪽에는 없으니까 플러스 2ab를 통해서 없애줘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해서 곱셈공식의 변형 써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에 있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2의 0제곱이네요. 그러면 1이네요. 없애도 되겠죠?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반복되는 덩어리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던 4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이라고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t로 표현해보면 t제곱 더하기 2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바꿔서 표현해주면 t제곱 플러스 2까지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t 더하기 7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 지금 여기에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 볼게. 물론 t라는 값이 지금 2의 x제곱 더하기 이 식 전체를 t라고 둔 거기 때문에 t 값이 실수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실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자, 만약에 t 값이 허수라고 쳐봐요. 가능할까요? 분명히 여기 중에 허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x도 허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t 값은 무조건 실수가 나와줘야, 그래야 우리가 저 x가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부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봤을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해 볼 건데요. 얘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실근 1개.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실근을 갖는 케이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써주게 되면요. D는 1차 한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아,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6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제곱근에 의한 풀이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합차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 값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양수 a의 최소값 m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쪽에서 나오겠죠. 얘는 어차피 다함수니까. 그래서 a 값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으니까 최소값 6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검증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a 값 대신에 이쪽에 6을 직접 넣어 보신 다음에, 그쵸? 6을 넣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풀어보시면 t값은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3이 나오게 하는 x값이 정말 실수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m값 6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m제곱 36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는데요. 자, 근데 선생님은 요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번에 레벨 3 때 치환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체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이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된다면, 아직 우리는 극한에 배우진 않았지만 2의 x제곱이 너무 커질 것이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으로 가까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엄청 커질 거예요. 자, 근데 x가 한없이 작아지게 된다면 2의 x제곱은 0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얘는 무한대 한없이 커질 거니까, 이런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겠죠. 값이 계속 커질 테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t값이 제한이 없어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음수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얘도 0보다 클 거고요. 얘도 0보다 클 거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는 당연히 아닌 말이고요. 그러면 요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산술평균, 우리가 배우던 평균, 얘가 기하평균,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고요. 주로 우리는 이 식을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등식이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이게 고1 때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적용해 보자는 거죠.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어쨌든 지수함수니까 0보다 큽니다. 얘를 2의 x제곱분의 1로 보셔도 되고요. 그쵸? 어쨌든 0보다 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썼을 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루트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둘 수 있는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자세하게 보면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해진 값을 t로 치환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통해서 t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로 설정을 해주셔야 문제없이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레벨 3 문제, 레벨 5 문제 첫 번째 것을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까랑 비슷한데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뀌었다 라는 것과 이쪽 A 값에 대한 조건이 빠졌다, 그 대신에 두근에 대한 정보 줬다, 약간 레벨 3 비슷한 느낌이죠. 한번 해결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앞에 있는 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해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건데 곱하면 1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덩어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근데 얘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0보다 0이래,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게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t로 두게 된다면 주어진 방정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2 빼기 5t 더하기 6,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좀 더 정리해 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해 보게 되면 t-4, t-1이 0이다 이렇게 되니까 t값은 1 또는 t값은 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 중에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은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t값은 4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걸 다시 돌려놔주게 된다면 x로 돌려놔야 되겠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4다 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2의 x제곱이 너무 반복되죠? 그래서 걔를 치환해 볼 건데요. 2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보게 된다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치환할 때 범위 한번 체크해 주라고 했어요. 얘는 0보다 클 겁니다.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4다. 그러면 x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은 4x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요거를 그대로 푼 다음에 거기에서 또 로그 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구해라 이런 문제 절대 아닐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를 직접 푸는 거는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거니까 미친 짓이다 라는 거 파악하셨으면 다른 방법, 레벨 3에서 배웠던 방법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얘의 두 근을 한번 알파와 베타로 표현해 본다면 2의 x제곱 대 x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두 근이 곱해졌을 때 지수에서 덧셈이 일어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아마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는 0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연쇄적으로 활용하는 고난이도 문제였죠. 그래도 이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앞에 있었던 레벨 3, 레벨 4를 정복했다면 이 문제도 따라서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복 못했어도 지금 보시면서 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 3 문제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지수에 로그 2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뭔가 나와 있는 것들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뭔가 8, 2랑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여기가 2였으면 사실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얘는 뭐 밑변환 공식을 써도 바꿔도 그대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에 있는 것을 내려버릴,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내려버릴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좋은 방법이 로그죠.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로그 2애가 보이죠? 굳이 얘랑 다른 애를 써버리면 너무 복잡해질 거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 얘는 로그 2의 8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차피 똑같은 값이었으니까 거기에 로그 똑같은 값의 로그 취해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로그 2의 x를 앞으로 내려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진수 간에 곱셈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로그 간에 덧셈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는 좌변은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얘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좀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개수 2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2 로그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뭔가 너무 반복되는 게 눈에 보이네요. 로그 2의 x가 너무 자주 보여요. 그래서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를 라지 x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좌변은 x 곱하기 x니까 x제곱, 우변을 봤을 때 여기 로그 2의 8 이제 여러분들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3, 그쵸? 그래서 3 더하기 2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x값은 1 또는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물론 x를 다시 스몰 x, 로그 2의 x로 돌려놓게 되면서 거기에서 x값을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레벨 3를 배웠으니까. 자, 요거의 두 형태는 알파, 베타로 표현을 했을 때 x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두 개의 근은 분명히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였을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 진수 간의 곱을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끼리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생각할 건데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선생님이 잘못했죠? 자, 이쪽 플러스네요. 자, 오류 수정하겠습니다. 이쪽 플러스예요. 인수분해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자, 이쪽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여러분들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2라고 구해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구한 단계를 통해서 2라고 구해주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자, 얘가 결과적으로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될 테니까 로그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주어진 로그 버전의 식을 지수 버전의 식으로 고치게 된다면 알파 베타 값은 2의 제곱, 즉 4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좀 더 응용돼서 나오는 버전은 사실 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거는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레벨 5에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뭐 이런 내용들 좀 심화된 것까지 많이 살펴봤다. 이 유형들 잘 익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연습 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